본 영상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산법의 내용과 문제점, 향후 개선 방향과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첫째, 임대차산법의 도입 취지. 둘째, 임대차산법의 내용과 문제점. 셋째, 임대차산법의 개선 방향. 넷째, 임대차산법 질의응답 내용 정리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산법의 도입 취지는 주택 매매 가격의 폭등과 관련 세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따라 조세의 임대료 전가를 막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짧은 기간에 만들어져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모호한 법안으로 현재 많은 분쟁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고 전월세 신고제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임대차산법 중 첫 번째로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 말씀드립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하여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고 계약갱신 시에 임대료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문제점 말씀드립니다. 계약갱신을 청구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이 2년을 채우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청구하면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역전세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반환 전 세금 마련이 어려우므로 임대인들은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둔 채로 매매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현실적으로 집 구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설명드립니다. 첫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둘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셋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넷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다섯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여섯째, 임대인이 점유의 회복을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곱째,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 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여덟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 의사로 갱신을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내용 말씀드립니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손해배상 합의금액이 있으면 그 합의금액으로 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즉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설명드립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고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세에 맞게 협의하여 임차료를 정하므로 이때에는 5% 제한은 없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였고, 법의 모호성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문제점 설명드립니다.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시장 가격을 무시한 강제적 가격 결정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뿐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 2년 동안 5% 상한선을 인지한 임대인들은 계약갱신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대폭 인상하여 실제로 임차인들이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주택 공급 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설명드립니다. 전월세 계약 시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여 임차인에게 정부가 신뢰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려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 계약의 경우에도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및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중에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관련 사항 말씀드립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시지역입니다. 신고기간은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및 비주택으로 상가와 오피스를 제외하는 모든 전세, 월세 거래 매물이 해당됩니다.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사항입니다. 신고관청은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유예되어 있습니다.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설명드립니다. 첫째, 보증금 6천만원 미만이거나 월세 3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예방을 위해 관리비 내용 신고제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둘째, 수도권, 광역시, 시지역만 해당되며 그 외에는 해당 없습니다. 셋째,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임대보증금과 월세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한 경우나 임대보증금과 월세 증감은 있지만 신고 대상 금액 조건이 아닌 경우. 넷째,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중 체결한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문제점 설명드립니다. 국토부에서 수집된 전월세 정보를 만약 국세청에서 파악하게 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금조 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임차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전월세 집의 전세 가격 신고에 효과가 있어서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임대인 자녀에게 편법 증여에 대한 조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또한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관리비를 증액하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개선 방향 설명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시장 경제에 맡기고 전세 기간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제 기간인 각 3년을 고려해서 전세 기간을 3년으로 연장 계획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계약 갱신제 폐지하고 기존 2년이나 3년의 단수 계약 기간으로 기간을 명확하게 하여 분쟁이나 소송을 줄여야 합니다.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을 2023년 8월 중 발표해서 전세 대란의 해결책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3법 일반적인 질의응답 내용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의 경우 갱신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됩니다.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 요구권이 부여되나요?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또 한 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당시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모두 갱신 요구할 수 있나요?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공정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4년 이상을 이미 거주한 경우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하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에도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의 적용예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으로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내용 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 후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등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증거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